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일단 이번 한 주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 전략 확실하게 오늘 짜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 오늘 작전명 시크릿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작전명 시크릿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간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여파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와 관련된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코스피 실적 결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어닝 쇼크가 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줬던 프리미엄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상반기를 봐야 된다. 이런 전략인데요. 잠시 후에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또 오늘은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주간 증시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주간 김병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또 수익률 대결도 펼쳐집니다.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면 시크릿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와 상승 종목들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랗게 질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72% 하락해서 2,40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1.69% 하락해서요. 800선은 무너진 모습입니다. 78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들 거의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은요. 603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1,200개 가까운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04억 원, 그리고 개인이 271억 원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기관은 1,038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고요. 941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까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한 줄평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해주시죠. 네, 한 줄평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네. 앞으로도 정말 다방면으로 고민해야 될 게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또 시장이 공매도 금지 전후로 후진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주도 좀 쉽지 않을까요? 공매도 이제 금지를 하고 나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가는데 한 그쵸. 11월 15일까지 해서 이제 대부분의 상장사들의 실적이 3분기가 얼마 발표가 남지 될 않았군요. 건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 대비 얼만큼 상회를 하거나 하회를 하나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밴드가 좀 조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정말 명확하게 좀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국의 이제
증시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게 코스피 고배당 50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6, 7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6이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은 편이죠. 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 배당 수익률이 2.1에서 2.7 정도인데 이게 증시가 하락하면 이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게 지금 4.6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는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5%에서 좀 떨어졌죠. 4.59. 코스피가 2.1에서 2.7인데 네. 내년에 경제 전망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대 가격을 좀 평가를 해보면 채권과 주식과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3분기 어닝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밴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 또 이야기 드리면 웬만하면 신용 매수는 진짜 좀 자제를 하셔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지금 들어봅니다. 그럴 용기조차 안 나는 시장 아닙니까? 그쵸.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이 신용 매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점이다 해가지고 신용 매수를 하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현재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도 여기에 좀 좌지우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다음 주 시장 우리는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되는지 첫 번째 작전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시간의 반도체 장비주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장 마감 후에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에 시간 외 거래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시간 외 하한가를 갔고요.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좀 불길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뭐 항상 이슈가 돌발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좀 감축하겠다라는 거는 밝히긴 했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조정을 좀 거친 후에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장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중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좀 투자를 슬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정상화가 되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 상황까지 하나 조금 더 곁들여 보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 미국이 5.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리 차가 한 2% 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우리나라 갑자기 막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 팡팡 쓰고 이래서 물가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5.5고 이제 미국의 금리가 3.5면은 기업들은 당연히 자본 조달할 때 외화를 조달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환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금리 차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고 지금 통화 정책의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 와중에서 외채 부담이 지금 크잖아요. 미국 조달 금리가 훨씬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비주들 특히나 이제 좀 이런 부분이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래에 이제 또 중국 수출이 더 부진하다 보니까 네. 제조업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다라는 전 세계 제조업 기업들이 한 9% 정도 타격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10월달 데이터만 놓고 보면 10월달 중국 수출은 떨어졌어요. 근데 10월달 한국 수출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랑 뭐 아세안, 인도 쪽으로 많이 좀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 다변화는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와가면서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낙폭한다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장비주들은 당분간 좀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장비주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실적을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었잖아요. HBM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반도체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생각한 한미반도체 실적은 아직 좀 허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우리나라가 아직 여기 전 세계 글로벌 수요에는 못 맞추는 건가? 스탠다드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장비 투자가 대기업단에서 또 진행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일회성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기준금리랑 국채금리 이런 것 때문에 외화가 굉장히 모자라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예정되어 있던 투자를 축소를 하고 있어요. 외채를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조달 비용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축소하는 부분에서 이 반도체 장비도 한번 텀이 지금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 컨센서스를 전반적으로 몇 %를 이제 이탈을 했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 코스피에 예상되는 순이익이 있으면 거기에서 10%를 하회했냐, 20%를 하회했냐, 30%를 하회했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일단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좀 지켜보고 나서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고 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HBM에 대한 성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여태까지 2차 전지도 그랬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사실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차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당분간은 워낙에 또 많이 달려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본인님께서 HBM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실적 운운이냐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사실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 맞잖아요. 근데 네. 실적을 열어보니까 아무래도 파도로 인해서 실적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좀 조정을 보일 때 기회를 삼고 조정 시 분할 매수 이게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어. 어쨌든 지금 교역 활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전망치가 지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근래에는 한국 주식을 안 팔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소폭 샀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익 성장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채금리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쏠려버리면 국채금리 10년물 수익률이 5%였는데 4.5까지 낮아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쏠리게 되면 수익률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실 국내 주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내년엔 또 증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증시를 따져서 보면은 사실 좀 섣부르게 손이 안 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믿음이 필요한 기업을 좀 믿어볼 수 있는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들이 사실 대부분 좋지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극복해 나갔거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 시점과 정확하게 다른 점은 금리가 금방 내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금으로 분할 매수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렇게 장비주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보는 반도체 내 섹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실적이 지금 현재 잘 찍히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 가면 오히려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 말고 이제 반도체도 저는 다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네.
뭐 일단 소재주 쪽은 소재는 그래도, 살아있다. 매출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적을 이미 발표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실적을 이미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비주들만 좀 워낙 이슈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소재 쪽인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반등을 다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점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를 그렇다고 투자를 앞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수출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이 소나기가 좀 지나가는 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실적 발표를 했던 텔레칩스 같은 뭐 차량용 반도체 예. 이런 기업들은 실적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좀 3분기 실적 발표했거나 실적 가시성이 높거나 뭐 아니면 반도체 소재 쪽은 반도체가 일단 팔리긴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타격이 뭐 장비처럼 들쭉날쭉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정 언제까지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냐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맞아요. 스타워즈 투나잇이랑 함께 보시면서 네. 또 네이버 밴드, 매니저님들의 네이버 밴드도 있으니까요. 그쵸.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작전 공개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은 상반기 코스피 실적 결산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코스피 밴드를 좀 따져보자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코스피 밴드를 좀 따져보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는 일단 봐봐야 되는 거지만 예. 3분기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의 실적을 얼만큼 달성했는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도 좀 투자에 대한 판단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반기 결산법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3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4분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3, 4분기에는 분명히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좋을 거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이제 전체 실적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이스로 보면은 뭐 150조 정도로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이제 증권사들도 있고요. 네. 뭐 베스트로 나오면 180조를 전망한다. 뭐 워스트가 130조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밴드로 좀 설정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뭐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듯이 또 그 위기가 있고 나서는 호황이 있고 나서는 또 불황이 있듯이 불황이 있고 나서는 또 다시 또 호황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다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손이 안 나가는 거는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뭔가 어떠한 뭐 완벽한 타이밍을 잰다라기보다 금융 환경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성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 웬만하면 이제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기 때문에 성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성장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섹터는 과연 어디로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냥 돈을 잘 버는 종목들이 좋은가요? 아직 그래도 우리가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 성장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더디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장할 업종이라고 그렇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반대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너무 막 나는 성장주만 너무 많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니까 고배당주 같은 것도 한두 종목 정도는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정말 난 성장주밖에 없어. 난 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뭐 이거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한두 종목 정도는 그쪽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제 뚝심 있게 좀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뭐 성장주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은행주들이 실적도 좋다고 하고 상대적 그렇죠. 수익 매력도 좋고 배당까지 준다고 하니까 현재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요동치다 보니까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뭐 게임주, 화장품주, 뭐 반도체주 다 종목별 장세잖아요. 실적별로. 네.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나 혹은 섹터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종목 장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시장 점유율이 좀 확실히 좀 잘 나오는 기업들, 뭐 글로벌 1류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서 계속 발표를 해줘요. 뭐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5위까지인 종목들 이런 것들 다 발표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런 기업들은 세계 1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싸졌을 때는 굉장히 또 매력도가 높은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또 1류 기업들이 많아요. 사실 한미반도체도 이게 뭐 이슈 때문에 했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너무 성급하지만 않게 좀 침착하게만 하면 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실적만 따져보기에는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좀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도 선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주가가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요즘 이제 카카오가 인기가 좀 안 좋죠. 예, 그렇죠. 떨어진 노이즈가 부분이- 있으니까. 예, 노이즈가 있기도 하고 또 요번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 뭐 홍콩에서 뭐 어떤 그 은행이 계속해서 이제 그 무차입으로 네. 또 이제 공매도를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요.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좀 선별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다방면으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방어주만 담을 필요는 없어요. 또 저번에 이제 코스닥이 오를 때 한번 보셨잖아요. 이슈가 단기적으로 갑자기 또 뭔가 바뀌어 버리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잘 풀렸어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갑자기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고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현재 좀 해지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금융주 위주로 얘기를 방금 해주셨잖아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네. 고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퍼스트 옵션으로 첫 번째 옵션을 우리가 보자면은 고배당주 매수가 나은가요? 현금 확보가 나은가요? 저는 고배당주 매수가 낫다라고 생각이 어. 들어요. 네, 고배당주 매수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6%, 막 8%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기조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매력도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반도체주나 이런 한면반도체 오르는 것처럼 막 순식간에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오르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매력도는 떨어지고 트레이딩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만 너무 잔뜩 가지고 있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고 나는 이제 좀 성장주 중에 안정적인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같은 예. 기업들, 뭐 동진 세미캡 세계 1류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좀 매력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주가 내 포트에 너무 많다라고 보시면은 일시적인 좀 해지 역할로는 금융주들, 고배당주들이 그래도 괜찮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작전 두 가지 세워봤고요.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어떤 경제 일정들이 있는지 민소 아나운서가 지어준 주간 김병진, 네. 주간 증시 일정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일정을 한번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에이직랜드와 SY 스틸텍이 신규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직랜드는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래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수급도 좋고 단기 매매로 또 많은 인기를 몰이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죠. SY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옴시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근래에 신규 상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규 상장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현대차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셋 미디어라든가 넥스트칩,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그리고 기업들이 또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요일장에는 뭐 성장주인 뭐 자율주행 관련 쪽,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일정으로 보면은요,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가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 클라우드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요즘 주가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가 뭐 실적 방어주다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강 후 약의 시장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보셔가지고 좀 관심 있고 수급이 있는 종목은 오전에 좀 수익을 잘 내보겠다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은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해를 하느냐 마느냐, 어떤 식으로 대화가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증시의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발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금리 인상 못하지 않나?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지 또는 안 좋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환호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인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요일은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10시에 개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시면 지스타가 개최가 됩니다. 또 마침 게임주가 요즘 강세인데 이 지스타에 참가하는 기업들, 지스타 관련된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요즘 주가가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OTT 포럼도 국내에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날짜는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 하단을 좀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막상 공모가를 수요 예측에서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막상 신규 상장하고 나서는 또 주가가 잘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이게 좀 최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 좀 중요한 이슈로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존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게 지금 현재에선 굉장히 좋은 거겠죠. 또 오늘 발표를 보니까 독일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또 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증시에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금요일까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음 주 주간 일정들 주간 김병진을 통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 CPI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 하나하나 좀 모멘텀을 가져갈 만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월요일 일정인 것 같아요. 뭐 에이징랜드 신규 상장도 있고요. 그 외에 현대차, HMG 개발장 컨퍼런스 등 뭔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좀 오래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기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김병준 매니저님도 반도체 이야기 자주 하시다 보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도 부각을 받을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뭐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넥스트칩 뭐 관련된 기업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즘에 자율주행차 영상 보시면은 정말 옛날이랑 달라요. 이제는 그 영상을 보면 자율주행차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타고 다니면 하겠는데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에서 흑자로 겨우 달성한 게 2017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 분명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실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이 기업이 유망하구나, 이 기업이 수급이 좋구나, 이 기업이 대장주구나, 이런 것들 좀 잘 구분하셔가지고 취향에 맞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넘어가서 좀 굵직굵직한 이야기 위주로 하면 CPI가 일단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뭐 전반적인 예상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달에 실제 3.7%가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회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씩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의 우려는 좀 덜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래도 경기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금리 방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전망을 했던 부분이 국제에서 전망했던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한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수준을 좀 하회한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요일로 또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요일에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화해 모드를 딱 보여준다면 또 진짜 우리나라, 달라지는 그렇죠? 모드가 나올 수 있어요. 증시에는 또 호재로 크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두 대표가 만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증시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장에서도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수요일까지 좀 결과를 보고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상승장이 크게 한번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게 눌림이 나올 때마다 뭐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갑자기 이슈가 어떻게 좋게 나올지 그런 것들은 맞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기대를 해서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것도 뭐 좋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좀 조정시마다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근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종목을 골라보는 게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또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서 그쵸 수능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네.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스타가 또 개최가 되죠.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능 보고 부산 가서 게임해라. 아, 즐기고 와야죠.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지금 살짝 실적을 살펴보면은 또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 좋은 거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만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 차별화 장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종목들도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신작 모멘텀 있는 기업만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실적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만 좀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게임주들이 또 올라가는 모멘텀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예전만 해도 게임주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스타의 모멘텀도 받고 예를 들어서 계속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게임주에 대한 전망 이야기는 계속해서 스타워즈 투나잇 통해서 피드백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일정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금요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여기를 두고 아직은 왠지 블랙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렇죠? 에코프로라는 네임밸류 파워 때문에 모른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모른다에 또 한 표를 드려보고 싶고요. 뭐 워낙 근데 인기가 많은 기업이긴 해요. 그쵸. 에코프로 그건 부정할 수 없고 국내에서 대기업단에 들어간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흥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출을 또 그만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출 내는 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하면은 오히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일정, 다음 주 일정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투자 판단할 때 여러분 많은 참고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를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금요일에 무려 2개가 나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먼저 수익률 게임 어떤 룰로 적용이 됐는지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인 매니저, MBN 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한데 김병진 매니저님은 금요일만 출연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2종목이 편입 가능합니다. 네. 또 수익률을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10포트 제외됩니다. 자, 매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가 되고요.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순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률 3.24%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뉴페이스 정종택 매니저가 1.20%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있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아직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권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바로 하루 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1.95%로 한교수 매니저의 종목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2위는요. 백인현 매니저의 프로텍 간발의 차로 쫓아가고 있어요. 1.74%로 따라가고 있고요. 3위에는 한교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 한교수 매니저는 무려 2종목이나 종목별 순위 1위,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이번 달 첫 번째 종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일단 2종목을 이제 편입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양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좀 펀더멘털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좀 장투할 수 있는 그리고 종목들. 또 두 종목을 편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금요일에 두 종목을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차를 두고 편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는 펀더멘탈, 하나는 급등 종목 이렇게 두 개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새로운 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김병진 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요. 네.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LX 반도체로 세미콘. 간다. 네. 음. 일단 안 좋을 때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기업이 실적이 근래에 좀 3분기 안 좋았다, 뭐 2분기, 3분기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객사의 OLED 그 패널이 출하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일회성 비용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애플이 드디어 2024년 OLED 아이패드를 또 출시를 한다라고 네. 해갖고 지금 가격 협상 조율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이제 스몰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쪽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7년 만에 또 이제 OLED가 탑재가 되는 거라서 아무리 뭐 애플이 좀 실적이 좀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그래도 실적이 호전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돼서 실적이 안 좋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종목이 이렇게 빠져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LX 세미콘을 한번 선정해 보고요. 네. 매수 가격을 한번 선정을 해보면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85,000원을 한번 잡도록 할 거예요. 예. 살짝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낮게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체결된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9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일단 애플의 OLED 아이패드 출시 수혜에 대한 기대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3분기 고객사 OLED 패널 출하 지연에 조정이 됐고 4분기부터 출하가 좀 정상화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가 95,000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IT, 전자기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건 한미반도체 불길은 여기까지 퍼지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조금 퍼진다 한다 하더라도 네. 기업이 워낙 또 잘해주고 있는 기업이고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을 믿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래에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LX 세미콘 매수가는 85,000원이고요.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또 두 번째 종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던 LX 세미콘.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미용의 매력이 있습니다. 미용의 매력이요? 네. 요즘 또 실적 무시 좋잖아요. 못해요, 진짜. 네, 요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날로 고공행진이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좀 약간 이 추세를 좀 타보자, 이 추세 매매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파마리서치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근데 오늘 좀 하락했잖아요.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다른 화장품주들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래시스도 요즘 너무 잘 가고 있어서 네. 파마리서치를 좀 선정을 했고요. 네. 파마리서치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쥬란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쥬란 매출 같은 경우에도 태국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중국이나 뭐 다국적 국가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쥬란에 또 화장품 브랜드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업의 또 장점이 원재료도 본인들이 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변동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매출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마진이 이제 뭐 그대로 좀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원재료 비용이 높은 기업들은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원재료 비용이 높으면 리튬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그런 변동성이 좀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실적에 대한 쇼크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화장품주로 선정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은 1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눌림대에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5천 원 1차로 잡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LX세미콘 그리고 파마리서치 모두 살펴보니까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수급은 크게 안 봐도 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많은 들어올 게 더 네. 많은 게 더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이제 파마리서치나 LX세미콘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급등을 하는 급등주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인데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천천히 보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두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또 네. 수급을 또 귀신같이 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아마 김병준 매니저가 갖고 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수급이 들어올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파마리서치 일단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실적을 밑바탕으로 좋은 주가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섹터 안에서 궁금한 건 왜 파마 리서치일지도 궁금하고 다른 피어그룹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장주 클래시스가 아닌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은 원가 변동력이 원가 변동성이 네.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원료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 원가 변동에 대해서도 강하고 근데 사실 다른 미용 의료기기도 다들 마진율을 좋긴 좋아요. 예. 네, 다들 마진율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장품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미용 의료기기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원재료도 자기들이 만들고 매출처가 다국적으로 이제 뻗어나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마진율도 좋은 기업이라서 저는 크게 지금 벌어놓은 실적이 있어서 크게 변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방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떨어졌던 이유는 인모드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네. 인모드가 조금 실적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알고 보면 매출은 오히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진율이 조금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 네. 뭐 오히려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마리서치도 좀 미국향으로의 수출이 좀 좋은 편인가요? 파마리서치는 거의 다국적으로 좀 나눠져 굉장히 있다라고 다양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 중국 쪽에서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리쥬란 하면은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좀 실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한 국가의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막 실적이 크게 엄청 변동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쥬란 관련해서 불법 판매에 대한 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네. 여기에 관해서 파마 리서치는 리스크는 없는 상태인가요? 불법 유통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파마리서치가 입장을 밝혔어요. 엄경 조치하겠다. 불법 유통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불법 유통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대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이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됐을 수 있고 현재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0만 원이고요. 그 앞에 있던 종목은 LX 세미콘이었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오늘 위클리 플랜을 봐서 이런 정보 좀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외에 김병진 매니저와 반도체 이야기 좀 더 딥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너튜브에 MBN 고이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제가 좀 주제를 정했어요. 여기에서 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저렴한 종목들이 많고 업종별로 저는 이제 좀 다 섞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고 좀 이 기업이 굉장히 괜찮다는 종목들도 소개를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치킨 이벤트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말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치킨 5마리 이벤트인데요. 일단 코스피 800이 다시 또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스타워즈 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에 들어와서 아무 영상이나 상관없습니다. 영상에 스타워즈 투나잇 응원 댓글 함께 올려주신 이 2가지 충족하신 5분에게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벤트까지 안내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